교수에서 현재 하만 아라가야 추정 왕성지 발굴조사 담당하고 있는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잘 나오나요? 네, 저는 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하면은 저희가 얼굴도 잘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나왔던 그 유구와 유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빨갛게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좀 활동하기 좋게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저희 그 조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유적의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변의 위치와 환경, 그리고 이 근처가 알라 왕궁지라고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 이미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조사 내용,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저희 그 논의가 되고 있는 토성벽과 목책렬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 내부 시설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추정 왕궁지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은 왕성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그 예전에 알라라고 얘기하는 그 왕궁지라고 계속 지금 구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명칭 자체가 왕궁지로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왕궁지 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의 위치는 지금 요 바로 근처에 있는 저쪽에 지금 아랍 카페? 아마 여기 하만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에서 서북쪽에 있는 구릉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발굴조사된 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이 여기 여기는 뭐 사적지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경작지 조성을 하려고 계단상으로 단해면을 절개하는 공사가 사실 있었는데 굴삭기를 대다가 이쪽에 보면 인공적으로 성토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목탄이랑 소토가 섞여져 있고, 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점토가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구전상 전해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지표조사상의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알라 왕궁지로 추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저희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역시 그 단위면상의 그 토층은 토성벽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9월달부터는 본격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주변의 시골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환경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의 그 지리 지형적 환경을 잠깐 보시겠고요. 그리고 또 그 관련된 고고학적인 환경, 주변에 어떤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가 알라 왕궁지라고 불려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이 관련된 발굴조사 현황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 지역은 지금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하만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면 북쪽에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수계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강으로 막혀 있는 상태,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만이 딱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지형적으로 하만은 완전히 이제 경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주변에 다른 소위 말해서 동쪽에는 창원, 북쪽에는 의령관, 창녕이 있고 진주가 서쪽에 있고 전부 그렇게 지형적인 경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아라가야가 꾸준히 유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야라고 불리는 여러 연맹체들의 중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의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을 보면 조사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안은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 산성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성의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이 산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호가 되기 쉬운 그런 분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지를 주변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북쪽으로는 지금 구릉상 아까 전에 그 단해면에 절토가 돼서 유적이 훼손된 부분이 이 북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뚝 떨어지지만 이 남동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릉 상면에 위치하고 있는 요 이제 토성부가 이쪽인데요. 그래서 이 밑으로 마리산 부근이 이제 청명하든 청명하지 않든 쭉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현장을 보러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남원의 부분 쭉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고분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주변에 고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라왕궁지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실은 16세기부터 지금 사료에 예를 들어서 읍지에 이미 그 알라왕궁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고국의 유허가 이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 뭐 백사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백사에 대해서 실제적 위치에 대해서는 그 17세기에서 18세기에 보면 지도에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사실은 이 근처의 지표조사 결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전 왕궁지라고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있고 이 앞에 있는 구릉이 저희가 지금 조사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석 같은 것들이 확인되고 해서 과연 정말 그 근처에 왕궁지가 존재할 것이냐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뭐 초석이 확인되고 지형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 왕궁지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초로 고속도보에 이렇게 전 왕궁지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900년대에 뭐 여기 향토사 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지표조사도 하시고 그래서 책도 또 한 번 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초석 같은 것도 또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2013년도에 그 지표조사 결과로 이쪽에 아마 이 왕궁지와 관련된 토루가 있을 것이다. 이 위에 발굴조사 지역은 이제 제가 입힌 거고요. 라는 이제 뭐 여기 조사 결과로 해서 지도 위에 입힌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조사 지역을 지도 위에 입혔는데요. 54년, 2018년 있는데 지형적으로 사실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 인공적으로 뭐 그 연꽃 테마파크랑 뭐 들어간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개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몇 분까지 해야 될까요?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해주시면 그러면 대충 2시 55분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그 발굴조사 현황인데 최근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한 네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뭐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제방이 위치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제방 그리고 이제 제방이 가는 이제 방향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지금 수계가 있는데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뭐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그 뭐 차수용 제방이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뭐 치수용 제방 아무튼 물이 넘어오는 것을 범람을 막는다는 개념의 제방이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만 요 수혈유구가 많이 나오는 또 유적들 그리고 그 밖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꼭 작은 수열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걸 주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주열이 일렬로 확인이 되었는데 주열 간의 간격이 한 120cm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재밌는 것이 저쪽에 이렇게 토성벽을 따라서 목주가 확인됐는데 그 간격이 한 120에서 1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확인된 구성유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삼국시기의 유물들이 같이 출토가 되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한 구역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사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유구 배치도를 보면서 조사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꽉 차서 좋네요. 제가 처음 발표하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끝날 때까지는 안 나가실 것 같으니까 전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 조사 현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발굴조사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성벽의 그 토층을 확인하기 위해서 축조 방식과 이쪽에 처음으로 넣었었던 그 트렌치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10월 중에 저희 시골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시골조사 구역에 여러 시골 계획을 넣어서 안에 유구의 분포 범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발굴조사 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토성벽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초장에 그 조사를 시골조사를 이만큼 했을 때 이제 그 토성벽을 따라서 목주열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외부에도 이렇게 작은 목주열들이 약간 약간 간격이 좀 정확하지 않지만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장해서 이제 내부를 확인을 했더니 내부의 시설들이 확인이 됐는데 대부분 한 12개 동 확인된 것이 수열 형식의 건물지 그리고 와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열만 확인되는 지상식 건물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가운데가 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정상부가 약간 그 평탄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서 살짝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가 비어서 한 400제곱미터 되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시골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무율상도 사실은 그 발굴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것들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시골 계획상에서 수열 요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약간 큰 규모의 주열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으로 계속 이 구릉의 능선을 따라서 그 수열 건물지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처음 토성벽이랑 목책렬에 대해서 보실 텐데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모습이 보이실 테고 이 바깥쪽에도 흐릿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 서벽을 저희가 먼저 한번 올려봤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식도로 사실 이제 색깔을 넣어서 입혀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쪽 이제 외벽 성토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이 1차 성토층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모식도를 만든 부분을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에서는 한 5단계 정도의 공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한 계단식으로 보이는 사실은 여기가 기반함, 풍암반 아마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이 아마 산돌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마리산에 올라가셔도 보실 수 있는데 이 근처가 다 그런 건데 그 기반함을 지금 분명히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텐데 전부 약간 계단상으로 전부 삭토를 하고 1차적으로 삭토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삭토된 안반토, 그 파쇄된 안반토들 그리고 점지토를 섞어서 1차 정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요것과 요거 저희 지금 그 성벽에 사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중심 토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운데 1차 성토층과 2차 성토층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1차 성토층이 올라가고 2차 성토층이 올라가는데 요 지금 보시면 미리 계획이 지금 목주가 들어가서 계획이 되고 그 위에 성토층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벽 성토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와 같이 붙어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다른 트렌치에서는 또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외벽 성토층이 같은 시기에 축조가 됐는지 아니면 시간상의 차이를 두고 다른 의미로 덧붙여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가 더 제대로 됐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간 2차 성토층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 두께로
아주 수평적으로 다른 토지의 그 점토를 단단히 쌓아 올려서 교호된 성토층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보통 그런 형태는 이제 판축을 했을 경우에 보이는 형태지만 저희는 이제 판축의 양상은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유사 판축 내지는 교호 성토층이라는 의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 토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은 이 안에 평탄면이 여기 구릉 정상부입니다. 정상부는 사실은 정상부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경사면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심 토로를 바깥쪽에 설치를 함으로써 정상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토성인 내부가 이 토성벽을 설치함에 의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이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외벽에 피복층이 하나 더 존재하고. 그리고 요 이상한 사진이 이렇게 옆에 놓인 이유는 사실 요 부분에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큰 게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요 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기반함이 확인이 되면서 그 1차 정지소층이 살짝 확인이 되고 나중에 표토가 확인됐기 때문에 조사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사진을 하나 넣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 구간만을 봤을 때 높이는 성토된 구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 8.5m 정도 됩니다. 그 기반함이 삭토돼서 이렇게 계단상으로 들어간 부분이 좀 잘 보이고요. 보시면 여기서 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목줄을 그 중심토로를 계획하기 전에 그 계획선을 따라서 목줄을 쫙 놨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요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지금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요. 근데 요 이제 새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확인됐는데, 여기 이제 기반함을 아예 U자형으로 해서 길게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70cm마다 목줄을 설치를 쫙 하죠. 근데 목주가 지금 요 그 나무 기둥의 길이가 한 뭐 2m 정도도 되고 해서 굉장히 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현재 지금 한 개가 조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반대편에 구획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치된 목주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외벽을 따라서 그 중심 도로의 바깥쪽으로 쭉 설치된 목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외벽에 성토된 점토, 그리고 안반토를 섞은 또 사실 점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성토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트렌치에 저희가 아까 전에 토층도를 본 반대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뒤에 있는 건물지는 그냥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거 뭐 다음에 다시 또 발표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게 그 중심토로에서 2차 성토된 거고, 요 위에 보이는 것이 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목층열일 것이냐, 아니면은 바깥으로 그 토성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목일 것이냐라는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채움으로 해서 저 구릉의 그 정상부에 이어서 평탄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운 흙이 이쪽에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평탄지 조성 매운 흙 이쪽에서 보이시죠? 이 트렌치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트렌치. 비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른 면은 지금 그 중심토로라고 보이는 1, 2차 성토층 위에 그 평탄면 조성층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사실 두껍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면의 높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성토가 된 이후의 상면의 높이, 그리고 목책이 확인되는 높이는 약간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좀 다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리가 되었다든지 새로 다시 깔렸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깥에 보이는 거 이렇게 살짝 잘려 있는 게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저희가 유적이 훼손되었다고 이 목탄이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에 붙어 있고 이게 딱 수평 태우적이 되어 있고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 바깥쪽에 돼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듯한, 꼭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벽 마감층이 두껍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목탄층. 이쪽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평면을 일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출을 시켜봤는데 나뭇가지들이 전체적으로 일부러 태워서 전체적으로 깔아놓은 듯한, 깔아놓고 불을 질렀는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액된 성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뭐 성벽에 쓰는 그 부역공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그 응력 얘기도 하시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목주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목책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전체적인 모든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통상적으로 쓰는 기본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이번 해부터 조금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0m 이상 진행을 쭉 하고 있고요. 이쪽이 아까 잘 보였었던 그 목주열이 지금 깊이가 깊게는 한 1m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 약간 그 간격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들이 뭐 10cm에서 많이 깊어가지고 20cm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열이면 확실하지만 밑으로 갖다 박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쪽에 있는 목주열을 뭐 지지한다든지 받친다든지 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작년 이게 12월 달에 한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완전히 또 새롭게 말씀드리긴 그래서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만, 이쪽 바로 목주열 안쪽에 길게 한 30m 이상으로 연장되는 주열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1호 건물지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진 측량 결과를 해서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시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면은 한 5칸, 정확하게 세 건물 다 5칸, 그리고 측면은 2칸 정도의 건물이 3개가 나란히 위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끝난 데서 봐서 아시겠지만 이 목주열 안쪽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비슷하지만 가운데 있는 것이 길이가 더 짧고요, 장축이. 그리고 이쪽은 단축은 비슷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가장 큰 건물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되는 뭐 지상식 건물지인데, 약간 이쪽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지금 이 주열로 보이는 게 4개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이 4개 깊이가 한 1m, 그리고 지름도 평면 지름도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게 아니냐, 사실은 기둥을 받기 위해서. 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위치 자체가 동남쪽으로 전체 전망하기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상식 건물지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요 건물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뭐 3m에서 5m 이 정도 크기가 대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한 3, 4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8m에서 한 10, 11m 가는 게 한 3, 4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반 정도는 전부 취사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부뚜막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수요 건물지 내부에서 뭐 통연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2호 건물지도 똑같이 부뚜막이 붙어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지금 확인되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취사용기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그 연질 토기 같은 것들도 같이 섞여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은 아직 내부에서 또 주열이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또 그 4개의 모서리에 그 중심 기둥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건물지들이 내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부뚜막이 설치된, 즉 취사가 이루어진 건물지 내부에 사실은 철제 부부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12개 중에 한 5개에 해당하는 건물지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씩의 뭐 철초, 그리고 뭐 철부, 철도장, 그리고 심지어 찰가편,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취사용기, 그리고 의료용 용기. 유일하게 지금 보면 장방형 건물지 중에서 가장 큰 한 8.9m는 좀 안 되는데요. 세상방형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 한 10m에서 12m까지 가는 게 있는데, 이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철촉들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기본적으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취사시설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그냥 수평적으로 바닥 상면이 있다든지 한 건물지가 있는 반면에 여기 남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부분이고 지금 이 정상부에서 이렇게 밑으로 경사가 져서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형 수열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원형 수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중복이냐 아니면 내부의 원형 수열이 만들어져서 이 바깥이 약간 이렇게 보호시설이고 그리고 이 내부의 시설이 실제 사용됐던 용도의 중심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방형 수열에 예를 들어서 부두막처럼 사용이 되었다가 중복이 되었느냐 아니면 입수 시설로 쓰였다가 이 출수가 되었느냐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결론이 나는 대로 다음번에 아마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리를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10호. 이거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형적인 건물주들이 많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경사져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L자로 그냥 절토를 해버리고 한 면만 절토를 하고 이쪽에 이게 수평면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주거지를 이제 설치한 방법인데요. 안에 내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형 판석으로 이렇게 판을 짜서 안에를 구획을 하고 그리고 그 양쪽에 여기 이렇게 하얗게 약간 잘 안 보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만 점토로 내외부를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렇게 소형 활석들이 넘어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여기 보면 이쪽에서 낮고 이쪽으로 높은 형상의 지금 판석들이 이렇게 쪼름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여기 부뚜막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같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가 되어야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사실 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주요 출토 유물들입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제가 조사 내용에서 뭐 대부분 다 짚었기 때문에 이 1111 다 중요하기 때문에 1입니다만 역시나 저희가 구전되어 있던 그 실체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실증 자료가 저희가 이제 생겼다는 점에서 이제 새롭게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구류가 나온다. 여기에 사실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성 내부에 그 방어적 성격의 군사 집단이 체류했고 마찬가지로 그 토성이라든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제방 유적도 마찬가지지만 그것과 관련된 막강한 지배층이 존재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 내용 제대로 다 끝났나요? 네, 55분까지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대로 저 끝때까지 꽉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